안녕하세요. 100세 시대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응원하는 실버포유 TV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 가이드, 가정의학과 교수 박선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실 때 몸이 가뿐하셨나요? 아니면 아이고, 내 팔자야 소리가 절로 나오며 여기저기 쑤시는 통증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우리 시니어 세대에게 통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청객과 같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때로는 원인 모를 두통까지 찾아오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이 식탁 위에 놓여있는 진통제 하나를 무심코 집어드실 겁니다. 이거 한 알 먹으면 금방 괜찮아져 하시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약 한 알이 사실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조금씩 죽이고 있는 자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건 결코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고 온몸이 퉁퉁 부어서 실려오시는 어르신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검사를 해보면 신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서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인데 원인을 파악해보면 대다수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드셨던 바로 그 진통제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실버포유 TV에서는 여러분이 평생 드셔온 진통제의 두 얼굴,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내 몸을 살리려면 어떤 진통제를 골라야 하는지, 대한민국 그 어떤 의사보다 쉽고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10분만 딱 집중해서 시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콩팥 건강 20년, 아니 평생 투석기 안 차게 해드릴 자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제1부 콩팥을 굶겨 죽이는 소염 진통제의 정체. 자, 먼저 우리가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진통제 종류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랍을 한번 열어보세요. 분명히 이 중에 하나는 있을 겁니다. 개보린, 펜잘, 탁센, 이지엔육, 아나프록스, 나프록센, 아스피린, 브루펜. 이런 약들을 의학적으로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영어로는 NSAIDS라고 부릅니다. 이 약들은 이름 그대로 소염, 즉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퉁퉁 부었을 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플 때 먹으면 1시간 안에 통증이 싹 가시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약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믿고 드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문제는 바로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콩팥입니다. 우리 콩팥은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수만 개 모여있는 기관입니다. 이 필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깨끗한 피가 콩팥으로 계속해서 콸콸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들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콩팥으로 들어가는 수도꼭지를 꽉 잠가버립니다. 피가 들어가야 할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이죠. 수도 호스를 발로 꽉 밟으면 물이 안 나오듯이 콩팥으로 피가 안 들어가니까 콩팥 세포들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허열 상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세포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이죠. 한두 번 먹는 건 우리 콩팥이 어떻게든 버텨냅니다. 하지만 이걸 오늘도 무릎 아프니까 먹고 내일도 아플 거니까 먹고라며 며칠씩, 몇 달씩 습관적으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 세포들이 하나둘씩 괴사하고 결국 콩팥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쪼그라들게 됩니다. 무서운 건 콩팥은 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통증이나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붓고 소변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가면 이미 만성 신부전 판정을 받고 평생 투석을 해야 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죠. 여기에 혈압약을 드시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콩팥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진통제를 넣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내가 먹는 이 약이 콩팥을 굶겨 죽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2부 콩팥이 안전한 타이레놀, 하지만 간이 비명 지른다.
그럼 교수님, 나는 아파서 도저히 못 참겠는데 무조건 참는 게 답인가요? 라고 물으실 겁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습니다. 콩팥이 약하신 분들,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시니어분들이 선택해야 할 가장 안전한 진통제는 바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입니다. 가장 유명한 이름이 바로 타이레놀이죠. 타이레놀은 앞서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계열과는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약은 콩팥 혈류를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 세계 신장내과 의사들이 콩팥 환자에게 유일하게 안심하고 처방하는 진통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타이레놀은 보약처럼 많이 먹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타이레놀에게는 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에서 분해되고 해독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혹은 지방간이나 간염이 있는 분들이 타이레놀을 하루 권장량 이상 드시면 간 수치가 순식간에 폭발합니다. 특히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걱정하는 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술 드신 다음 날 아이고 머리야 하시며 타이레놀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건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간에서 술을 해독하느라 바쁜데 타이레놀이라는 성분이 또 들어오면 간이 버티지 못하고 뻗어버리는 것이죠. 심하면 급성 간부전으로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콩팥이 안 좋고 당뇨가 있다? 타이레놀을 선택하세요. 둘째, 간이 안 좋고 술을 자주 드신다? 소염진통 제탁센, EGN6 등을 짧게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약국에서 파는 약들은 효과를 빨리 내려고 여러 성분을 섞은 복합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보린이나 펜잘입니다. 여기에는 타이레놀 성분도 들어있고 소염제 성분도 들어있고 심지어 카페인까지 섞여 있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간과 콩팥 모두를 공격하는 셈이죠. 우리 실버포유 가족분들은 가급적 성분이 딱 한 가지만 들어있는 단일제를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내 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3부 박선영 교수가 제안하는 진통제 안전 복용 7계명. 자,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실전 수칙입니다. 통증은 줄이고 장기는 살리는 안전 복용법 7가지를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니 메모하시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첫째, 약을 드실 때 물을 아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콩팥 손상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탈수입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약 성분이 콩팥에 고농도로 농축되어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약 하나를 드실 때 큰 컵으로 물 한 잔을 다 마시고 그날은 평소보다 물을 더 자주 드세요. 콩팥을 씻어낸다는 기분으로 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입니다. 둘째, 약 이름 뒤에 숨은 진짜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약 이름은 달라도 성분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인지 아니면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제인지 확인하세요. 잘 모르시겠다면 약사님께 제가 콩팥이 좀 약한데 괜찮은 성분인가요? 라고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늘립니다. 셋째, 예방 차원에서 미리 먹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내일 등산 가니까 미리 한 알 먹자, 오늘 김장해야 하니까 아프기 전에 먹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진통제는 우리 몸의 통증 신호를 강제로 끄는 약입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미리 먹는 건 콩팥에 쓸데없는 독을 넣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 3일 이상 연속으로 드시지 마세요. 진통제를 3일 넘게 연속으로 먹어야 할 정도의 통증이라면 그건 약국 약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몸 어딘가에 큰 염증이 생겼거나 심각한 질병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약으로 그 신호를 강제로 끄고 있으면 병을 키워 나중에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3일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세요. 다섯째, 절대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특히 소염진통제는 위 점막을 직접적으로 공격합니다. 빈속에 드시면 위궤양이나 위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밥을 든든히 드시고 나서 약을 드시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드셔야 위장과 콩팥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파스도 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나는 먹는 약 안 쓰고 파스만 붙이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 틀렸습니다. 파스에 들어있는 소염 진통제 성분도 피부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결국 콩팥으로 갑니다. 파스도 너무 남발하면 콩팥에 무리가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마무리 건강한 습관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진통제의 두 얼굴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이건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우리가 먹는 약은 우리를 도와주는 고마운 도구입니다. 하지만 그 도구를 잘못 휘두르면 내가 다칠 수 있죠. 앞으로는 약 하나를 드시더라도 내 콩팥과 간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귀하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늘 저 박선영 교수가 알려드린 이 지식들을 실천하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가 100세까지 투석 없이 건강하게 웃으며 생활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주변에 진통제 달고 사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야, 우리 나이에 진통제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난대. 이 영상 꼭 끝까지 봐라라고 한마디 전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큰일을 하시는 겁니다. 실버포유 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진짜 의학, 정보, 가짜가 아닌 진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실버포유 TV의 박선영 교수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